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 궁궐 문 앞에 신하들의 머리를 매달았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성종의 첫 번째 정비였으며 연산군의 생모였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궁궐의 권력 다툼 한가운데서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종의 사랑을 한때 받았지만 후궁들과 대신들의 견제 속에서 고립되어 갔고 결국 그녀는 어느 날 두 글자로 모든 생을 마감했다. 사약. 그 죽음은 궁궐 안에서도 쉬쉬해야 하는 금기였고 어린 연산군에게는 철저히 숨겨진 비극이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자랐고 그 빈자리가 그의 어린 시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소년이었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궁궐은 수십 년 동안 감춰온 진실을 더는 붙잡아둘 수 없게 되었다. 연산군이 서고에서 우연히 펼친 문서 속에는 패비윤 씨의 최후가 차가운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사약을 받기 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모습, 그 죽음에 관여한 후궁들의 이름, 그들을 비호한 대신들의 명단까지 잔혹하게 쓰여 있었다. 연산군의 손끝은 그 글자를 따라 움직이며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왕이 아닌 아들이 느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촛불 하나가 이유 없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연산군의 눈빛 속에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함을 의미했다. 문서를 덮은 순간 연산군의 시선은 서고의 허공 한가운데를 붙잡고 멈춰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귀에는 어쩐지 낯선 여성의 숨소리가 아주 멀리서 흐릿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궁궐 깊숙한 회랑에 갑작스레 스며든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서고 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남기며 천천히 저절로 열렸다. 연산군은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앞으로 향했다. 몸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끌고 가는 듯했다. 그는 오랜 세월 금기로 묻힌 어머니의 마지막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것은 왕의 호기심이 아니라 아들의 절규였다. 그날 밤 연산군은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과 후궁들의 명단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다. 그 명단 위에는 성종시대의 권력 암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후궁 정씨, 상궁 최씨,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대신들 모두가 패비윤 씨를 궁궐에서 몰아내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던 이들이었다. 연산군의 손끝은 점점 거칠어졌고 숨소리는 짧아졌다. 어릴 적 어머니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그에게 이 명단은 삶의 결핍을 깨닫게 한 잔인한 순간이었다. 그는 종이에 적힌 이름을 하나씩 뜯어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다. 그 말은 탄식이 아니라 복수의 서약이었다. 궁궐 위요.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고 내전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다. 궁궐이 거대한 숨을 죽이고 폭풍 전의 정적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연산군은 국문을 담당하는 내시부와 형조의 관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은 한밤의 결심이 아직도 식지 않은 듯 차갑고 단단했다. 연산군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의 이름을 궁궐 앞에 세워라. 신하들은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묻자 연산군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를 걸어두라는 뜻이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연산군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상처였다. 억울함을 끝내 풀어주지 못한 아들의 고통이 담긴 치명적인 명령이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명령을 받들었고 조금 뒤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형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궁궐 앞 마당에는 차갑게 땅을 파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렸다. 형리들이 아침 햇살도 닿지 않는 궁궐 문 앞에서 장대를 세우기 시작한 때는 새벽과 아침 사이 공기가 가장 차갑고 서늘한 시각이었다. 그들은 땅을 깊게 파고 굵은 장대를 꽂았으며 그 위에 목을 매달 준비를 했다. 궁궐의 아침 종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참혹한 형틀은 절반 이상 완성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내전의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던 연산군의 얼굴에는 서늘한 분노와 끝내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고통을 느꼈고 마치 그 고통이 몸 밖으로 흘러나와 세상을 향해 폭발하려는 것 같았다. 그는 창문을 손으로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당신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드리리다. 그 말은 찬 바람 사이를 지나 장대들이 서 있는 곳까지 말없이 내려앉았다. 형조에서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 몇 명이 급히 체포되었다. 그들은 성종 시절 패비 윤 씨를 몰아내기 위해 몰래 상소를 올리고 뒤에서 움직였던 무리였고 그들의 이름은 문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연산군 앞에 끌려온 그들은 차디찬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이제 와서 패비 윤 씨의 일을 다시 들추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연산군의 눈빛은 더 이상 왕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 속에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씩 말을 던졌다. 너희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고도 죄 없이 살았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궁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연산군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돌아왔다. 죄는 내가 묻겠다. 그는 신하들을 향해 형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잔혹한 순간이었다.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궐문 앞에는 이내 비명과 신음, 육중한 형틀이 움직이는 소리, 무언가 끌려가는 마찰음까지 혼재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바람마저 그 소리들에 놀란 듯 회랑 사이를 파고들어 휘몰아쳤다. 잠시 후 궁궐 앞 장대 위에는 동틀 무렵의 차가운 빛을 맞으며 잘린 머리들이 하나씩 걸리기 시작했다. 궁녀들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뒷걸음질 쳤고 신하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날의 연산군은 어린 왕이 아니라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세상의 법을 뒤집는 칼날 그 자체였다. 연산군은 장대 앞에 서서 긴 그림자를 뒤로 들이운 채 천천히 말했다. 이것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의 말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한 새벽 공기와 섞여 궁궐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장대 위의 머리들은 그날 저녁까지 궁궐문 앞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고 궁궐은 그날만큼은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침묵의 장소가 되었다. 이 끔찍한 광경은 신하들에게 왕의 광기로만 남았지만 그 본질은 지독한 모정이었다. 패비 윤 씨의 억울한 죽음은 수십 년 동안 궁궐 안에서 금기로 묻혀 있었고 연산군의 마음 속에서는 그 금기가 칼날처럼 자아 끝내 세상을 향해 폭발한 것이었다. 이날 이후 누구도 연산군 앞에서 패비 윤 씨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다. 왕은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이 잔혹한 방식으로라도 마침표 찍으려 했지만 그 마침표는 새로운 상처의 시작이었다. 그의 방식은 법을 넘어섰고 사람들은 그가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궁궐 불빛이 희미해질 무렵 연산군은 혼자 장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수행원도 내시도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장대 앞에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어머니의 혼이 서 있는 듯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광기가 아닌 아들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며 어디선가 여인의 한숨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연산군은 고개를 들었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손끝을 떨며 장대 아래 땅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그곳에 어머니의 억울함이 묻혀 있다고 믿는 듯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의 속삭임은 공기 중에 천천히 녹아내렸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편해지셨습니까? 그 말과 함께
밤은 지나갔고 그의 복수는 결국 그를 더 고독한 길로 데려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밤길에 소름 돋는 전설 한 토막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